네, 나라 안팎의 굵직한 이벤트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는 4개를 꼽아봤습니다. 역시 열어볼게요. 오늘 국내에 또 이벤트들이 줄줄이 잇따랐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고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진행이 됐습니다. 큰 영향은 없었어요.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이 4가지의 만기가 오늘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날이 되면 내 마녀가 나타나서 주식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곤 하는데요. 오늘은 얌전히 있다가 물러나네요.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물량들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좀 후폭풍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거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개별주 가운데서는 SK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감 가격 1950.69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굵직한 이벤트 하면 FOMC 회의 정도 이제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무런 그냥 조용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 전에 말씀드릴 때 이벤트의 중간 정도의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벤트 파티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양상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 파티를 파할 때 우리가 모두 기분 좋게 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기분이 나쁜 상태로 헤어질지 그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 선물이 부여되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선물보다는 좀 더 악재가 나오면서 마감이 되느냐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의한 상승 동력은 이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실적주, 또 경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언급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그 시점까지 온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판단이고요. 시장에서 그동안 그렇게 우려했던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담이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도 네. 오늘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물량들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겁니까? 후폭풍도 좀 예상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언급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이벤트들이 있었으니까 그 네.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금리가 시장의 컨센서스는 애널리스트들 중심으로 해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네, 의견이 많았어요. 주류였지만 네. 실제로 자산을 운용하는 채권 운용력들 쪽에서는 절반 정도 비중을 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채권 금리의 인하가 기준 금리 인하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시장에 있어서 금리는 시장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 드라이버 또 이벤트가 시장 드라이버가 되고 있는 것이지 현재 지금 금리는 중요한 시장 드라이버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제조업 수출이라든지 이쪽에서의 둔화 과정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국내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수출 연간 기준 증감률을 보시면 지금 2001년도에는 IT 버블이 붕괴됐을 때고요. 2009년도에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입니다. 지금 연간 그 변화율로 봤을 때는 그 상황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수출 쪽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까지 금리 인하 정도로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금리 카드를 또 남발하다 보면 이 금리 카드가 실제적으로 이 정책을 취하고 나서 또 아무 그 영향이 없을 경우 네. 그에 대한 또 책임론 이런 것들이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충분히 좀 나타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금리 인하 기조가 쉽게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죠. 경기의 하강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자극을 주기 위한 총수요에 자극을 주기 위한 금리 인하는 다음 달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을 또 주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금리 시장의 변동도 상대적으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많이 쌓였던 프로그램 차익 잔고. 네. 이 물량은 과연 언제 나올 거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본 결과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채권 매매 동향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채 물량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이 줄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뭐 88조 이상까지 갔다가 84조대 초반까지 줄었으니까 줄어든 금액이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 가량 네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환율은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최근에 보시면 단기적으로 유입된 프로그램 차익 물량도 5조 원이 넘는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즉 채권 쪽에서의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성이 재현되면서 또 원화의 추가적인 랠리가 좀 정치 양상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채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차익 거래 쪽으로 옮겨 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어떠한 아이디어냐면 이제 과거 이제 선물 옵션을 배우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선물 옵션과 합성 선물을 이용해서 또 이 주식 바스켓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세 가지 모두 기본적인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현물, 코스피 200으로 구성된 옵션으로 만든 합성 선물 네. 그리고 이 선물 움직임 이 세 가지를 따라서 일종의 바스켓을 구성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채권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채권의 가격은 결국은 각각의 코스피 100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이 얼마만큼 괴리가 벌어지고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 가격이 중요했던 거고 스프레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물량을 청산하기보다는 어차피 채권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네네. 왜냐하면 9월물보다 12월물 가격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물을 팔고 12월물을 올라타게 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롤오버 흐름이 결국은 시장의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그 롤오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들어가선 스프레드 거래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스프레드 거래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실제로 롤오버 물량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의 매물은 오늘도 나오지 않고 종가 부근에 비차익 매수가 더 들어오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흐름이 변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측면에서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시 만기 오늘 뭐 프로그램 물량 확인하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초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되고 다음 회로 이제 2월이 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물량이 언제쯤 흘러나올 것인가 모르는데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좀 가늠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12월물 베이시스죠. 12월물 베이시스가 지금 아직 뭐 제가 마감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12월물이 지금 한 1.5에서 6 정도에서 베이시스가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네. 왜냐하면 그 가격대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차익 거래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만약에 베이시스가 12월물 가격들이 좀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경우 마이너스 괴리폭을 확대시킬 경우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청산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기관들의 유입 가격도 현재 이 베이시스가 이제 지난 월물에서 1포인트 이상 벌린 상황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가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은 분명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환율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기 환차익을 노린 물량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환율이 최근에 1130원 아래를 깨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속도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 원화 표시 자산을 사기 위한 물량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환율이 또 올라가면서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 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좀 보셔야 될 것이 과거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차익 거래의 이 시계열을 보면 항상 만기 이후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평균적으로 보여왔습니다. 만기까지는 주로 매도가 나오다가 만기 이후에 네네.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왔는데요. 지난 2011년에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름 구간에서 차익 거래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약간 변동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이번엔 또 역으로 하방 구간이 아니라 이 3분기 초반부터 너무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2011년과 2012년은 과거 10년간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과거처럼 무조건 만기 이후에
이번에도 배당 관련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그런 공식이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주변 환경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네.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종목 몇 가지 꼽아서 점검해드리겠습니다. SK 꼽아 와봤는데요. 오늘 마감 가격이 4% 이상의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5만 9,5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6월 이전부터 6월 정도였나요? 계속해서 자꾸 상승 흐름을 보였던 SK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좀 점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밀려난 겁니까? 네, 오늘 이슈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발전자 회사의 이익 제한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얘기는 인천정유의 사업 분할이 SK이노베이션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인천정유의 분할 과정보다는 제가 네. 보기엔 이 발전자 회사, 민간 발전사의 규제 이런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는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K의 지금 자회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에너지와 화학 쪽에서 SKENS, 즉 K파워를 비롯한 SK의 실제적으로 이제 발전자 회사들의 이제 총합이라고 볼 수 있는 SKENS의 지분율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자회사 가치는 다른 회사 대비해서 낮고 SK이노베이션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지분율은 가장 높다라는 거죠. SK바이오펌과 함께. 그래서 이 가치와 지분율로 봤을 때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 자회사 K파워의 실적 추이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 수준이 60%에 가까운 양상이고요. 순이익률은 50%, 팔면 절반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회사를 90% 이상 소유하고 있는 SK다 보니까 네. 최근 이런 발전 자회사의 이익 증가 추이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K파워는 뭐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민간 발전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전이 모든 발전 물량들을 다 총으로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최근 이제 민간 발전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GS의 자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SK의 자회사도 있는 양상이고, 그래서 여기서 발전을 해서 이 발전한 넘겨주는 전력을 거군요. 한전에 네. 파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남기는 이익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것이 그런데 K파워다. 네,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K파워였는데 예. 이제 그 이익을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전이 너무 손실을 보니까 그것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한전은 오르고 SK와 관련 자회사들이 있는 종목군들은 네네.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천연가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석탄에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오늘 시장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동안 K파워와 비롯한 SK이노베이션의 실적 추이 그리고 전반적인 이익의 개선 가능성을 보고 그동안 SK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왔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좀 큰 상처가 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이런 상처를 메워가는 과정이 빠르게 바로 내일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상처를 메워가는 과정 자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던 SK의 주가 동향도 조금 정체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이 재료가 시장에서 확대 해석된 것이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회복될 것이니까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회복 강도를 보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미 이제 들고 계셨는데 오늘 급락을 이용해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주가 추이가 좀 정체 양상에 길게 빠진다면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빠른 회복을 보인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지금 들고 있는 물량들을 계속 홀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이런 우리나라 발전자 회사들의 움직임은 향후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한 석 달 동안 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 터진 악재입니다. 오늘 급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추후의 흐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섣부른 판단보다는 조금 지켜봄의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SK와 함께 대우 인터내셔널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또 반대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어떤 분석이 필요한지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만 한 달쯤 전에 단도직입이라는 코너에서 장기 추천 종목으로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 개연성은 두 가지 때문인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준비된 그림 보시면 최근에 유가가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유가의 상승이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두 가지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천연가스와 같은 유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자원들을 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대체 자원 중에서는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떨어지는 효율과 네. 조금 어려운 말을 쓰자면 이제 우리가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거든요. 그건 뭔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뭐 원자력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석유로 발전하는 그 단가의 흐름과 태양광 똑같이 1메가와트를 발전하기 위해서 드는 돈을 비교를 한 것이 그리드 패러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리드 패러티를 보면 똑같은 1메가와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이쪽에 아직도 월등히 돈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 또 자연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린 에너지이지만 네. 실제로 지금 당장 돈을 써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의 보조금이 필요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이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기보단 오히려 천연가스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셰일가스가 시장의 이슈가 된 것이고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개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유가의 상승 자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자원개발 관련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던 심해저 개발이라든지 그동안 이미 어디에 석유가 묻혀있던 것은 알았는데 개발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개발하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제 발전할 수 있을 만한 또 개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다른 기업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LG 상사 같은 경우에도 5만 유전을 개발했을 때 주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서 실제로 상업 생산을 하고 나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얀마 가스전이 이제 내년 5월 달이면 상업 생산을 할 것으로 대우인터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미얀마 가스전의 가치가 3조 원이 넘고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도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규모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주가는 미리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한 달 전에 말씀드릴 때도 지금부터 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그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의 여러 가지 해외 업체들의 사례나 국내 LG 상사의 사례를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이틀간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쫓아가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천천히 좀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재무구조의 개선도 빠르게 실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향후 재무구조의 안정성도 일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가적으로 현 주가에서 한 2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언제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단도직입 코너에서는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네. 한 달 정도는 된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근데 왜 결에서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 시간 사이에 관계상 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요, 그 셰일가스 관련해서요, 한국가스공사, 뭐 SK가스, 비츠로셀, 뭐 이런 잔잔한 종목들도 많고요.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옥석 가리기는 분명 필요해 보입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려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일단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셰일가스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개발에 쓰일 수 있을 만한 부품이나 뭐 장비,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부류고요. 예. 두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실제로 이제 가스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가스전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나 부품을 대고 있는 종목군들 모두 좋은데 순서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부품주가 먼저고 실제로 가스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실제로 뭐 석유라든지 가스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네. 그에 대한 수익성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종목들이 좀 더 나중까지 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장 분석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밤에 예정된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러 가겠습니다.